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속에서 토트넘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유로파 결승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영입 리스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해진 소식들을 기준으로 토트넘의 이적 시장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출 명단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바로 크리스티안 로메로인데요. 로메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초반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팀의 부주장을 맡으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수비와 빌드업 양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이 다시 입증되고 있죠. 로메로를 이번 여름에 이적시켜야 할지 아니면 잔류시켜야 할지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면 설령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하더라도 로메로가 구단과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로메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언젠가는 라리가에서 뛰어보고 싶다라고 밝히며 이적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적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다가오는 2026년에는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메로의 관심이 클럽보다는 국대에 더 쏠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도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 올여름 이적 시장은 토트넘 입장에서 로메로를 매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로메로만큼의 자원은 아니지만 스쿼드 내에는 이미 드라거신과 단소 같은 대체 자원들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적을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현재 로메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적료는 900억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미드필더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벤탄쿠르와 비수마 두 선수의 계약이 모두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투볼란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비수마와 벤탄쿠르를 함께 기용하고 있죠. 따라서 두 선수 모두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그동안 부상과 경기력 기복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 중 한 명에게 적절한 제안이 들어올 경우 매각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벤탄쿠르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해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팀을 이끈다면 벤탄쿠르가 본인의 전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비수마를 이적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분명한 건 두 선수 모두를 동시에 안고 가기엔 현재 스쿼드 구성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치그레이는 점점 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고 있고, 사르나 베리발처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 자원들도 이미 팀 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굳이 벤탄쿠르와 비수마를 모두 데려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트라이커 방출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에는 참 애매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바로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은 출전한 때는 나름 괜찮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장을 너무 자주 한다는 점이죠. 부상과 컨디션 문제로 자주 결장하면서 시즌 내내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여름에 그를 이적시키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사우디 클럽이 히샬리송에게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제안했던 걸 떠올려보면 그 제안을 놓친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물론 당시에는 스쿼드 내 부상자도 많았고 히샬리송 역시 일정 수준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같은 수준의 제안이 다시 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서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공격, 미드, 수비 자원 각각 한 명씩을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먼저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여러 빅클럽이 관심을 받고 있는 조니 카르도소가 있는데요. 토트넘은 현재 카르도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적료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구단이 확실한 영입 의지를 보인다면 협상은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비진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센터백 마크 게이가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도 게이 영입을 시도했지만 이적료 협상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죠. 하지만 게이의 계약이 2026년까지라는 점에서 팰리스 입장에서도 이번 여름은 선수를 현금화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뉴캐슬이 게이 영입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어서 토트넘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트넘은 공격진 보강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로 영입을 한 마티스 테를 완전 영입하길 원하고 있지만 바이에른 미넨과의 이적료 협상 과정에서 큰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테르 영입이 무산될 경우 대체 자원으로는 브랜드포드의 은베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은베모는 비교적 저렴한 이적료로 데려올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처럼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포지션별로 한 명씩 총 3명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구단의 전략적 접근 방식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에게 큰 이적료를 지불하고도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샬리송, 브레넌 조스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솔랑케 정도만 그나마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적인 영입 사례들을 살펴보면 파페사르, 루카스 베리발, 우도기, 비카리오, 클루셰프스키처럼 프리미어리그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여름에도 이름값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 분석을 통해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적 전략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많은 이적료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자원들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의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